요즘 환절기에 감기나 독감 걸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코로나도 재유행하고 있고요. 감기에 자주 걸리는 분들이 계신데요. 대개 감기를 달고 산다라고 표현하죠. 면역력이 저하되면 감기에 자주 걸리죠. 면역력이 저하되는 원인은 과로, 수면 부족, 스트레스 등 다양하겠지만 특정 영양소 결핍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결핍되면 감기 바이러스에 저항하는 면역력이 약해져 감기를 유발하는 영양소 4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감기 자주 걸리는 분들은 미리미리 이 4가지 영양소 잘 챙기시기 바라고요. 감기 증상 시작된 분들도 이 영양소들을 잘 챙겨 드시면 더 빠르게 나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바이러스와 싸우는 면역 체계를 돕는 비타민 D예요. 비타민 D는 감기 바이러스와 싸우는 면역 체계를 다양한 방식으로 돕습니다. 감기 바이러스 감염 시 비타민 D가 하는 역할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제거하는 면역 T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두 번째, 카탈리시딘과 디펜신과 같은 항균 단백질의 생산을 증가시키는데요. 이것들은 천연 항생제 역할을 하여 감기 바이러스를 분해하고 중화합니다. 세 번째, 바이러스에 우리 몸이 대응하는 과정 중에서 지나친 면역 반응이 생기지 않도록 사이토카인 방출을 조절합니다. 네 번째, 호흡기 점막의 상피세포를 강화시켜서 바이러스가 쉽게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사람은 감기를 포함한 호흡기 감염에 더 취약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논문은 2017년 BMJ라는 학술지에 실렸습니다. 주요 내용은 혈중 비타민 D 수치가 25 이하로 결핍되어 있는 사람들은 급성 호흡기 감염, 즉 감기를 앓을 확률이 64% 높다는 것이고요. 비타민 D 결핍이 있는 사람들에게 비타민 D 보충제를 복용시켰더니 감기를 앓게 될 확률이 70% 감소했다는 내용입니다. 비타민 D는 연어나 고등어 같은 기름진 생선이나 버터, 치즈 같은 유제품, 달걀 노른자 등에 많이 들어있죠. 또 햇볕을 받으면 피부의 콜레스테롤이 비타민 D로 합성되기도 하고요. 특히 겨울철에는 비타민 D가 결핍되기 쉽기 때문에 하루 1000에서 2000 IU 정도의 보충제를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비타민 D를 바로 드신다고 해서 감기 증상이 즉각적으로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평소 감기에 잘 걸리는 분들은 미리미리 챙겨서 드시는 것이 좋겠죠? 자, 두 번째로는요, 바이러스와 직접 싸우는 아연을 꼭 드셔주셔야 하는데요. 감기에 이미 걸렸을 때부터 복용을 시작하더라도 증상을 완화하고 증상 지속기간을 줄일 수 있는 보충제가 바로 아연입니다. 아연은 바이러스와 싸우는 다양한 면역세포들을 만들어내는 데도 꼭 필요하고 이미 만들어진 면역세포들을 활성화시켜주는 기능도 하는데요. 요건 다른 비타민들과 비슷하죠. 하지만 아연은 이렇게 면역계를 돕는 방식으로만 작동하지 않고요. 자기가 직접 바이러스와 싸워줍니다. 감기 원인인 리노바이러스의 복제도 억제하고 바이러스들이 호흡기 세포에 달라붙지 못하도록 방해하기도 하죠. 그래서 감기가 시작됐을 때부터 복용을 시작하더라도 감기를 더 빨리 낫게 하는 직접적 효과가 있습니다. 아연의 감기 증상 완화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많은 편인데요. 이 연구들을 살펴보면요. 감기 증상이 시작된 지 24시간 이내부터 복용을 시작하면 일반적으로 3일차부터 증상이 완화되기 시작하고 증상을 앓는 기간도 먹지 않았을 때보다 평균 2일 정도가 짧아진다고 합니다. 평소에 아연 섭취량은 하루 40mg을 넘지 않은 게 좋지만 감기에 걸렸을 땐 75에서 100mg으로 복용량을 늘리는 게 효과적이고 다만 한꺼번에 복용 시 복통과 구토를 유발할 수 있어서 여러 번 나눠서 복용해야 합니다. 소화기가 약한 분들은 설사, 복통, 구토 등이 생길 수 있으니까 약한 분들은 저용량으로 드시는 것이 좋겠고요. 감기 달고 사는 분들은 평소에 아연 보충제 하나 정도는 꼭 미리 챙겨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비타민 C입니다. 유럽에서는 병원에 감기 환자가 오면요. 해열제나 항생제 처방은 안 하고 비타민 C만 처방해주는 의사가 많다고 하죠.
그만큼 비타민 C는 감기와 싸우는 면역 체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증상을 빨리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제죠. 감기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평소보다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활성산소들을 빠르게 제거해주는 비타민 C 요구량이 평소보다 많아지겠죠. 활성산소들을 빨리빨리 제거해줘야 감기로 인한 각종 염증 증상들이 빨리 가라앉습니다. 게다가 바이러스를 먹어치우는 호중구나 항체를 만들어내는 면역 B세포의 활동을 촉진해서 바이러스의 빠른 제거에도 도움을 주고요. 비타민 C 역시 비타민 D처럼 사이토카인 방출을 조절해서 감기로 인한 지나친 면역 반응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코크란 리뷰에 올라온 논문을 보면 비타민 C를 하루 1g 이상 매일 복용하는 사람들은 감기에 걸렸을 때 증상의 지속 기간이 복용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8에서 14%가량 짧다고 합니다. 특히 운동선수처럼 극심한 신체적 스트레스에 노출된 사람들은 비타민 C를 꾸준히 섭취하면 감기에 걸릴 위험성이 50% 감소한다고 합니다. 감기 증상이 있는 분들은 비타민 C를 고용량으로 하루 2g 이상 복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연구들을 보면 감기가 이미 시작된 후에 비타민 C 복용 효과를 보면 하루 1에서 2g 이상의 고용량을 드셨던 분들에 한해서 즉각적인 증상 감소 효과가 있었다고 하네요. 비타민 C도 이미 감기가 시작된 후부터 드신다면 즉각적인 효과를 보기는 어려우니까 감기에 자주 걸리는 분들은 미리미리 보충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멜라토닌입니다. 2020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일이 있었죠. 이때 대통령 주치의가 트럼프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처방한 것 중 하나가 멜라토닌이었다고 합니다. 멜라토닌은 보통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으로만 알려져 있었는데요. 멜라토닌에 대한 최신 연구에서는 수면뿐 아니라 강력한 항산화, 항염증 효과도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멜라토닌은 비타민 C 비슷하게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 있어서 바이러스 감염 시 늘어나는 활성산소를 잘 제거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염증이 적절히 일어나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해서 사이토카인을 조절해서 지나친 과잉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절해 주기도 하고요. 또 수면 유도 호르몬이잖아요. 감기 걸렸을 때 푹 자고 나면 증상이 나아지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텐데 이 멜라토닌은 양질의 수면을 유도해서 신체가 빨리 회복되도록 돕는 역할도 합니다. 멜라토닌은 0.5에서 3mg 정도를 잠들기 1시간 전에 복용하는 것이 면역 및 수면 개선을 위해 가장 효과적입니다. 다만 건강보충제로 분류돼 있어서 쉽게 구입이 가능한 유럽이나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멜라토닌이 병원에서 처방받을 수 있는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복용이 쉽진 않습니다. 감기약 타러 병원 가실 때 의사에게 처방을 부탁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감기에 자주 걸리는 분들은 감기를 일으키는 리노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이고 이것은 면역 체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타민 D, 아연, 비타민 C, 멜라토닌 등의 영양소가 결핍된 것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감기 달고 사는 분들은 평소에 이런 영양소를 음식으로 잘 보충해 주시고 부족하면 보충제도 고려해 보세요. 그리고 이미 감기 걸리신 분들은 이러한 영양소들을 보충해 주시면 감기 증상의 지속기간을 줄이고 증상의 정도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하는 항생제나 해열제보다 훨씬 건강하고 유익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0년간 여성 질환을 진료 중인 김우성 한의사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